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국내 검역과 보건체계도 비상에 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규 선생님입니다. 참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공개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긴 방학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참 오랜만에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방학하기 전에 온라인 수업을 했다가 그리고 시험 기간을 거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한 번씩 동아리 활동을 하러 학교에 왔다가 그때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또다시 한 2주간의 긴 방학을 들어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참 궁금하고 방학 동안에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궁금한 상황이에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방학 2주니까 첫 번째 주간에는 참 재밌게 가족들이랑 보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온라인 수업 준비하느라 조금 쉼도 없었는데 조금 쉬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들이랑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의 사정일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마트에 다녀오거나 생필품을 구입을 하러 갔다 오는 것 이외에는 계속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성북구부터 서울시 전체 그리고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엄청나게 빠른 확산세를 가지면서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루 확진자들이 정말 200명, 지금 300명, 400명을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 가지고 선생님도 참 오랜만에 학교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업을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밖에 나가기도 조심스럽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도 가기가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2학기 때는 여러분들이 전 학년이 한꺼번에 등교를 해서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학년을 나누어서 매일매일 그렇게 등교하는 것으로 수업을 방식을 잡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8월 31일 2학기부터는 이제 또다시 3분의 1 등교, 즉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그렇게 일주일씩 등교를 하는 1학기의 방식과 동일하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1학기를 보내보면서 점점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정말 희망을 봤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대유행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정말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거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얼굴을 정말 자주 못 보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들, 특히 1학년들한테는 더 미안한 마음이 클 것 같아요. 이렇게 또 1년이 지나가는 건 아닌지 하는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면서 이제 2학기에 대한 그리고 특수학급에 대한 이슈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수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번 주 24일, 25일까지가 방학이고 26일이 개학입니다. 26, 27, 28일 수, 목, 금 수업은 온라인 원격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토, 일, 주말 지난 이후에 8월 31일부터는 이제 3분의 1 등교 수업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은 어느 학년이 언제 등교하는지가 공지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개학 전까지 아마 여러분들에게 공지가 되거나 조금 늦어지면은 개학 이후에 공지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8월 31일부터 2학기가 시작되는데 그 개학 전까지 여러분들에게 안내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슈 한 가지는 지원 2반에 대한 이슈입니다. 지원 2반에 이제 목회지 선생님께서 귀여운 아기 출산이 임박하셔서 출산 휴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지원 2반에는 지원 2반 친구들은 물론 잘 알고 있겠지만 새로운 선생님께서 이제 오셨어요. 이제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2학기 동안에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 수업, 그리고 내일은 지원 2반 선생님 수업, 그리고 금요일은 다시 선생님 수업, 그렇게 퐁당 하면서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수업이 진행될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원 2반 선생님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네, 3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잠깐 저희 학교에 인사 오셨을 때 뵌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은이가 선생님 예쁘다고 너무 좋아했다는 그러한 일화도 있었는데, 지원 2반에는 한지수 선생님께서 이제 새로 오셨고, 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할 내용입니다. 자세한 소개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그렇게 소개도 겸해서 하실 거니까 내일 자세한 소개를 들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원 2반에 박경옥 선생님, 특수교육 실무사이신 박경옥 선생님께서 9월 1일부로 이제 인사 이동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또 다른 실무사님이 오시고 9월 1일부터 이제 박경옥 선생님께서는 다른 학교로 이제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박경옥 선생님 인사도 내일이나 모레 한번 같이 선생님이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게 또 아쉽게도 네, 지원 2반의 박경옥 선생님 저희 순곡중학교에 선생님 오기 전부터 근무를 하셨어요. 선생님이 올해 5년 차니까 대략 한 7, 8년 정도 되셨을 거예요. 참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학교에서 수고해 주시고 정말 열심히, 너무 열심히 우리 친구들을 잘 케어해 주시고 좋은 시간을 보냈었는데 또 이제 근무지가 바뀌는 바람에 다른 곳으로 가게 되셨는데 그곳에서도 정말 잘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박수를 치면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이슈를 설명을 드렸고 이제 간단하게 오늘 수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기이다 보니까 뉴스라든가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라든가 그런 걸 들어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할 거예요.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은 정말 뉴스나 그런 방송 같은 것들을 들으면서 잘 알고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잘 알 것 같은데 관심이 없거나 조금 용어가 어렵다 보니 이게 뭐지? 자꾸 코로나라고 하는데 도대체 코로나가 뭐지? 마스크를 끼라고 하는데 이걸 왜 껴야 되는지 엄마가 그리고 주변 친구가 선생님이 자꾸 마스크 끼고 손 자주 씻으라고 하는데 왜 씻는지 코로나 때문에 씻으라고 하는데 코로나가 대체 뭐길래 내가 손을 씻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선생님이 좀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발발하기 가장 초반 단계부터 그리고 1학기 때 미리 이걸 한번 짚고 여러분들에게 갔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가 하기 좋았을 텐데 이렇게 2학기가 되고 정말 다시 이렇게 확진자가 느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더라도 이 부분을 한번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코로나 용어 정리 시간을 조금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용어가 어떻게 이 용어가 나오게 되었고 여러 가지 참 뉴스에도 많이 어려운 용어들 많이 나오잖아요. 음압, 병실, 확진자, 비말, 에어로졸, 드라이빙 스루라든가 여러 가지 몇 차 감염자, 무증상자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은데 이 용어에 대해서 조금 쉽게 여러분들에게 풀어주면은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거나 좀 어머님들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었을 때도 무슨 이야기 하는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용어 정리 시간으로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좀 앞에 삽입한 뉴스를 한번 보셨나요? 그 뉴스의 내용 중에서 과연 몇 프로나 이해를 하셨어요? 어느 정도 이해하셨나요? 네. 우리 친구들 중에서 조금 관심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그 내용 다 알아들었어요 라고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 모르는 내용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용어를 하나하나씩 선생님이 짚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면 여러분들은 이게 그 용어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먼저 코로나19, 코비드19라고 하는데요. 이 용어가 어떻게 생겼냐. 처음에 우리 2020년 1월달, 2월달쯤에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확진자가 많지 않았을 때 어디서 시작했죠? 이 바이러스가? 맞아요. 중국 우한에서부터 발현이 되었고 나오기 시작했고 증상이 폐렴과 유사하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뉴스를 보면은 우한폐렴 그랬어요. 선생님도 그때 우한폐렴이 지금 중국 우한시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네. 이게 우리나라에 또 전염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마스크를 조금 사놓을까? 이런 생각만 했었어요. 그런데 2월부터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3월달부터 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그 흔하디 흔한 미세먼지 마스크도 구하기 힘든 상황에 접했던 적도 있었죠. 그래서 그때 정말 처음 우한 발발했을 때 선생님이 마스크 조금 사놓을까 생각했을 때 그때 사놓을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한 폐렴으로 불리우다가 이제 WHO죠. 네, WTO는 국제 세계 무역협회고 그게 아니고 WHO 세계보건기구라는 곳에서 이 우한 폐렴이라는 용어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자. 그리고 그 용어를 코비드, COVID-19라고 정했습니다. 이 왜 코비드-19라고 정했는지 한번 선생님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코는 코로나의 줄임말이에요. 예, 코로나 그리고 VI는 바이러스의 줄임말입니다. 바이러스의 앞자죠. VI. 예, 바이러스가 VIRUS니까 앞자에 VI를 따서 B. 그리고 D는 disease, 질병이란 뜻의 맨 앞글자인 D를 땄어요. 그래서 코로나의 바이러스의 VI, 그리고 질병, disease의 D를 따와서 코비드라고 했어요. 근데 왜 19죠? 왜 19일까요? 네, 중국 우한시에서 처음 발견됐을 때의 연도가 2019년도라고 해서 뒤에 19를 따서 코비드19라고 공식적으로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코로나19로 불리게 되었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우한폐렴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이제는 공식적인 용어를 WHO에서 콕 정해줘서 코비드19 또는 코로나19라고 많이들 불립니다. 네. 어때요? 코로나19 이렇게 부르기는 하다가 왜 코로나19인지 몰랐는데 이제 조금 가슴에 시원함을 느껴지시나요? 네, 좋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조금 더 나가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WHO에서도 이걸 이야기한 용어입니다. 팬데믹 이런 용어 많이 하잖아요. 팬데믹. 조금만 있으면 팬데믹을 선언해야 됩니다. 이 기사도 선생님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제 올해 가을쯤 되면 팬데믹을 선언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옵니다. 이렇게 팬데믹 많이 이야기가 됐을 거예요. 이 팬데믹이 어떤 용어에서부터 나왔는지 찾아보니까 그리스어에서 나왔더라고요. 이것도 의학 용어예요. 의사들이 쓰는 용어죠. 의학 용어인데 팬은 모든 이란 뜻이고 데믹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걸릴 것이다. 그래서 세계적인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래서 대유행이란 뜻이에요. 정말 코로나19가 엄청나게 많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라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팬데믹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들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려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조금 많이 들어본 용어는 여러분들 확진자라는 용어를 많이 들었죠. 선생님 하루에도 정말 지금 문자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어요. 심각한 진동 소리, 심각한 배소리가 와서 딱 보면 성북구청 또는 인근의 종로구청, 동대문구청, 강북구청, 도봉구청까지 그렇게 여러 구청에서 보내지는 문자가 와 있어요. 성북 100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확진자의 동선입니다. 네, 여기서 나온 확진자, 뉴스에도 참 많이 나오죠. 확진자라는 말. 네, 이 확진자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그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서 그 코로나 질병에 감염이 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네, 코로나19 검사는 어디서 이루어지죠? 네,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선별진료소라는 말은 그 병원이나 보건소 이외에 따로 공간을 설치해서 검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진료소라고 합니다. 그 진료소에 가면은 선생님도 아직 그 진료를 받아보지 못했지만 우리 학교 선생님들 중에 몇 분은 이제 1학기 때 일인데 혹시라도 내가 좀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 조금 의심 증상이 나서 조금 목이 아프거나 열이 조금 나서 한번 본인이 스스로 가서 검사 받고 오셨던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이제 선별진료소에 가 보면 그렇게 면봉 같은 걸로 이렇게 코 안에 있는 그 점막에 있는 세포 같은 것들 그리고 코 안에 있는 콧물 같은 것들을 조금 채취하기 위해서 코에 깊숙하게 그 진단 도구를 이용을 해서 찔러 넣는데요. 정말 아프다고 하던데 그걸로 검사를 했을 때 정말 그 다음날 이게 양성인지 음성인지 양성이 뭐냐면은 그 코로나의 감염이 되었다. 음성은 감염이 되지 않았다. 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그래서 양성인지 음성인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 감염이 된 사람을 확진자라고 불립니다. 네,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확진자라고 하면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아까 전에 진단 키트 이야기 잠깐 드렸죠. 코로나19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 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선별진료소 아까 이야기 드렸고 이제 드라이빙 스루라고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좋겠어요. 한번 드라이빙 스루가 어떻게 용어가 나왔는지 최초의 선생님 드라이빙 스루라는 용어를 들은 거는 스타벅스에서 처음 들었어요. 예. 스타벅스 가니까 차 안에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동시에 주문을 하고 차 타고 그대로 지나가면서 음료를 받는 그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 들었어요. 드라이빙 스루라는 서비스가 있다는 게. 그런데 스타벅스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선생님 집 근처에 맥도날드에도 있더라고요. 예, 맥도날드에서도 처음 차를 몰고 이렇게 지나가서 빅맥 하나요? 이렇게 주문을 하고 쭉 타고 가서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빅맥을 받아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드라이빙 스루 방식이 어떻게 지금 이 검사하는데 도입이 됐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우리나라 어떤 교수님의 아이디어더라고요. 네. 감염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확산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검사하는 사람이 검사하러 오는 동안 다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를 하는 사람에게도 퍼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께서 제안을 했죠. 우리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이런 데 드라이빙 스루로 음식을 주문하고 수령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 여기 검사하는데 한번 적용을 해보자 라고 해서 검사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차에 타고 보건소 쪽으로 드라이빙 스루 선별 검사실에 선별 검사 장소로 차를 몰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장소에 검사관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차에 탄 상태로 이렇게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만 딱 밀봉을 하고 이제 검사
를 원하는 사람은 그대로 차 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동안에 그리고 뭐 차를 자기 차에 타고 있으니까 터트릴 위험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참 좋은 아이디어로 극찬을 받았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이 드라이빙 스루 아이디어를 같이 적용을 해서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K 방역의 뭐 한 핵심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드라이빙 스루, 워킹 스루는 그냥 걸어서 가는 거겠죠. 걸어가면서 그렇게 안전하게 그렇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겠죠. 네, 그렇게 드라이빙 스루, 워킹 스루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